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심각하면서도 어딘가 코믹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정원 비화폰도 SKT라네요. SKT 유심 교체 권고라는 뜨끈뜨끈한 뉴스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 지식이 제로인 분들도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볼게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같이 파헤쳐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첩보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치고 손에는 최첨단 비밀폰이 쥐어져 있어요. 귀에말로 작전 시작하면서 멋지게 통신하는 장면 상상되죠? 근데 갑자기 그 폰이 뚝 끊기고 화면에 유심 오류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아, 이건 진짜 영화면 망한 장면이죠.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국정원 비화폰도 SKT라네요. SKT 유심 교체 권고라는,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화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화폰은 말 그대로 도청을 막아주는 폰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누가 엿듣거나 해킹하려고 해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슈퍼보안 폰인 거죠. 이걸 누가 쓰냐? 바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정원이 쓰는 폰이에요. 국정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비밀 요원들처럼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조직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쓰는 폰이니 당연히 보안이 철저해야겠죠. 근데 이 비화폰에 SKT 유심카드가 들어가 있었고 그 유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큰일 났다 하면서 정부 부처, 지자체, 심지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SKT 유심 전부 교체라고 공문을 날린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웃겼어요. 왜냐? 국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그들이 쓰는 폰이 SKT 유심이라니. 이건 마치 제임스 본드가 최첨단 레이저 시계 대신에 동네 문방구에서 산 3,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임무 수행하다가 망한 느낌이에요. 하하. 근데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이 사건이 그냥 웃긴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안, 통신, 심지어 국민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유심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릴게요. 유심카드는 여러분 스마트폰 뒤에 꽂혀있는 그 조그만 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전화번호, 통신망, 심지어 개인정보를 연결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한테 문자 보내거나 카톡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튜브 볼 때 이 유심카드가 나 이 사람 맞아요 하면서 통신사를 연결해주는 거죠. 근데 이 유심에 문제가 생기면 해커가 여러분 전화 내용을 엿듣거나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비밀번호까지 훔쳐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집 열쇠를 도둑이 복사해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무섭죠?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일인지 감이 오시죠? SKT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사 중 하나예요. 수백만 명이 SKT 폰을 쓰고 정부 기관에서도 SKT 유심을 써서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이 유심에 보안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마치 은행 금고 열쇠가 도둑 손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이 빨리 유심 바꿔라고 소리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유심 바꾸면 끝,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소식이 퍼지면서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분은 국정원 폰도 SKT였어? 그럼 내 폰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고, 또 다른 분은 이거 뭔가 큰 음모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드라마 같은 상상을 하더라고요. 하하, 저도 X 포스트 보다가 웃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나라 통신 시스템과 보안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웃긴 이유가 뭐냐면 SKT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안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3년에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수십만 명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냐? 이번엔 그냥 일반 사람들 정보가 아니라 국정원 같은 초특급 기관의 비밀 통신까지 위험에 빠졌으니까요. 이건 마치 동네 가게에서 물건 훔치던 도둑이 갑자기 대통령궁 보물창고를 털어버린 격이에요. 만약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첫 장면에 나올 대사는
유심 하나로 나라가 흔들릴 줄이야. 어때요? 이 대사 하나로 극장 팝콘 다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영화 제목은 비와폰의 비밀. 제임스 본드 뺨치는 코믹 첩보극. 딱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파장이 큰지, 그리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감이 좀 오셨죠? 이건 그냥 국정원과 SKT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 우리의 개인정보, 심지어 나라의 안전까지 연결된 이야기예요. 다음엔 이 사건의 전말을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 몰입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SKT 유심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볼게요. 방금 전에 국정원이 SKT 유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했죠? 이게 그냥 유심 바꾸면 끝,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통신 시스템, 보안, 심지어 정부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자,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자고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부터 알아볼게요. 2025년 4월 29일 연합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국정원이 정부 19개 부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심지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SKT망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스마트폰의 유심을 교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공문이 얼마나 급했냐면 마치 학교에서 내일까지 숙제 제출 안 하면 0점이라고 선생님이 소리치는 나 좀 급박한 분위기였다고요. 하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일이냐면 SKT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사 중 하나잖아요. 수백만 명이 SKT를 쓰고 정부 기관도 SKT 유심을 써서 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이 유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마치 비행기 조종실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기사에 따르면 SKT 유심카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취약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취약점 때문에 해커가 유심을 통해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데이터를 훔치거나 심지어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이건 마치 여러분 집 문이 잠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국정원이 이거 빨리 교체해야 해 하면서 전국에 비상벨을 울린 거고요. 이제 이 사건의 규모를 좀 더 살펴볼게요. 국정원이 공문을 보낸 곳이 어딘지 아까 말했죠?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수천 대, 어쩌면 수만 대의 스마트폰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이건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SKT 폰을 쓰는 공무원이 갑자기 유심 바꿔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SKT 폰으로 중요한 문서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폰 위험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국정원의 비화폰도 SKT 유심을 썼다는 거예요. 비화폰은 그냥 평범한 폰이 아니라 나라의 기밀을 다루는 초특급 보안 장비잖아요. 이게 위험에 노출됐다는 건 마치 대통령의 비밀 금고가 열려 있었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X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분은 국정원이 SKT 썼다고? 그럼 내 폰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했고, 또 다른 분은 이거 SKT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하하, 심지어 국정원이 SKT 유심 쓰는 거면 나도 비화폰 수준 아니냐? 이런 드립도 나왔어요. 이게 웃긴 게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 심각하지만 그래도 한국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버무려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큰일 났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야, 이거 터지면 진짜 웃기겠다 하면서 맥주 한 잔 기울이는 분위기랄까? 근데 이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SKT의 과거 때문이에요. SKT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보안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2023년에 SKT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고객 수십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계좌 정보까지 유출돼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그때도 SKT가 죄송합니다, 보안 강화할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가 이번엔 진짜 안 까먹을게 라고 했는데 또 약속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신뢰가 좀 깨지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SKT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SKT와 국정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오지 네트워크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깔렸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통신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경기 중에 넘어진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에요. 특히 요즘은 해킹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오지 네트워크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늘어났어요. SKT는 오지 선두주자니까 해커들한테는 딱 좋은 타깃이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도둑들한테 눈독 들이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 이 사건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목은 뭐가 좋을까? 유심의 역습. 어때요? 마치 스타워즈처럼 거대한 음모와 반전이 가득한 첩보 드라마 느낌 나죠? 그리고 이 장면의 명대사는 유심이 깨졌다고? 그럼 우리 비밀도 깨진 거야. 하하. 이 대사 하나로 드라마 첫 화 끝내면 시청률 대박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대충 감잡으셨죠? 이건 그냥 유심 카드 몇 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안과 통신 시스템의 신뢰가 걸린 대형 사건이에요. 다음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터졌는지, 그리고 뒤에 숨겨진 원인은 뭔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해킹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걸까? 계속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이제 이 SKT 유심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앞에서 국정원이 SKT 유심을 교체하라고 난리를 쳤던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을 거예요. 해킹일 수도 있고 SKT 내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건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해킹이에요. 이 사건은 2025년 4월 19일 밤 11시쯤 SKT 시스템의 악성 코드, 그러니까 malware가 침투하면서 시작됐어요. SKT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 때문에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유심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전화번호나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게 유출되면 해커가 여러분 번호를 도용해서 문자나 전화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금융 계좌를 털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 집 열쇠를 도둑이 훔쳐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이 해킹이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닐 거예요. SKT 같은 대기업을 뚫으려면 엄청난 기술과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주말 밤에 터졌어요. 4월 19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밤 11시에 공격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 시간대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시스템 감시가 느슨해질 때잖아요. 이건 마치 도둑이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집을 털러 온 것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킹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급 해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이버 부대가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해커 그룹이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중국의 해커 그룹 위버 앤트 웨이버 안차는 조직이 이번 공격 수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해왔다는 이야기가 엑스포스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그룹은 국가 기반 시설, 그러니까 통신이나 전력 같은 중요한 시스템을 노리는 걸로 유명해요. SKT는 우리나라 통신의 중심축이고 국정원 같은 기관까지 SKT 유심을 썼으니까 이런 해커들한테는 딱 좋은 먹잇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해킹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2024년부터 오지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지망의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엄청 늘어났어요. SKT는 한국에서 오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깔아놓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SKT를 타깃으로 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큰 금은방을 도둑이 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게다가 심자크라는 해킹 기술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요. 이건 오래된 유심카드에 있는 ST 브라우저라는 앱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로 몰래 명령을 보내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해커가 위치 추적을 하거나 문자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더 많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죠. 이런 기술이 이번 사건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해킹 말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SKT 내부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SKT 같은 대기업은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서버도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가 연결돼 있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해요. 근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안 업데이트를 제때 안 했거나 시스템 설정을 잘못해서 취약점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집 문은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던 상황이에요. 실제로 SKT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보안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어요. 2023년에는 고객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SKT가 앞으로 보안을 강화할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번엔 진짜 안 까먹을게 라고 했는데 또 약속을 잊어버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SKT가 내부적으로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 밤에 시스템 감시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오래된 서버를 방치해둔 게 문제였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건을 두고 X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음모론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건 진짜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SKT 유심을 만든 회사인 코나아이의 매출을 올리려고 일부러 벌인 일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코나아이는 유심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 사건으로 유심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매출이 엄청 뛸 거예요. 이건 마치 마스크 회사들이 갑자기 전염병이 터지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또 다른 음모론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SKT를 뚫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2025년 4월이면 곧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SKT 가입자가 2,3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해커가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문자를 보내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퍼뜨릴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영화에서 선거를 조작하려는 악당이 등장하는 장면 같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더 재밌는 음모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심을 교체하게 만든 다음에 전자파 공격을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 킹스맨에서 사람들이 다 새 유심 카드를 받아서 전자파 공격을 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음모론이에요. 물론 이건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사건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해킹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지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통신망을 노리는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유심 카드를 노린 심자크 공격이 큰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건 마치 디지털 세상이 커질수록 도둑들도 더 영리해지고 많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강국은 더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오지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깔렸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통신 보안이 뚫렸다는 건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경기 도중에 넘어진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SKT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음모론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목은 뭐가 좋을까? 유심의 음모 어때요? 유심 카드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정치 스릴러 딱 재밌겠죠? 그리고 이 장면의 명대사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니. 이 대사 하나로 드라마 반전 제대로 터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해킹일 수도 있고 SKT의 실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음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볼게요. 계속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제 이 SKT 유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볼게요. 앞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원인까지 다 파헤쳐 봤죠? 해킹일 수도 있고 SKT의 실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음모론까지 나왔던 이 사건. 이제는 단순히 국정원과 SKT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정치, 통신,
보안까지 영향을 미칠 큰 그림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이 사건 때문에 SKT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SKT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사 중 하나잖아요. 수백만 명이 SKT를 쓰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이 SKT 믿어도 되나 하면서 불안해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SKT는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번 신뢰를 잃었었죠. 그때도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서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국정원 비화폰까지 터졌으니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믿었던 맛집에서 한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또 가니까 이번엔 벌레가 나온 상황이에요. 한두 번은 참아도 계속 이러면 다른 가게로 갈아타죠. 안 그래요? 실제로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써 SKT 사용자들이 이제 KT로 갈아타야 하나? LGU 플러스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커지면 SKT 가입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KT나 LGU 플러스가 우리 보안은 더 철저해 하면서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맛집 경쟁이 붙어서 한 가게가 망신당하니까 다른 가게들이 우리 집은 깨끗해요 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T는 이번 사건으로 신뢰 회복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어요. 국정원이라고 하면 나라의 비밀을 지키는 최고 기관인데 비화폰이 SKT 유심 때문에 뚫릴 뻔했다는 게 알려졌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강한 형님이 갑자기 넘어져서 망신당한 느낌이에요. 하하. 그래서 국정원은 앞으로 보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비화폰에 SKT 같은 민간 통신사 유심을 쓰는 대신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 유심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통신망 자체를 민간망이 아니라 정부 전용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집에 도둑이 든 다음에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경비견까지 두는 것과 비슷해요. 또 정부 기관 전체의 통신망을 점검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공무원 폰을 검사하거나 보안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거나 심지어 직원들한테 보안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죠. 이런 조치들은 당장은 번거롭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해킹에 대한 불안이 커질 거예요. 특히 SKT를 쓰는 분들은 내 폰도 해킹당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X포스트를 보면 벌써 사람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문자 확인해봤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더라. 내 폰 털린 거 아니냐?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집집마다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거나 보안 앱을 깔거나 심지어 중요한 대화는 아예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 중요한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이건 디지털 세상에서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또 보안 앱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 폰 지켜야 해 하면서 바이러스 백신이나 VPN 같은 앱을 깔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마치 도둑 소식 듣고 집마다 방범 창살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 사건은 통신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SKT가 이번에 타격을 입었으니 KT나 LGU 플러스가 우리 보안은 더 안전해 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KT가 우리는 이런 문제 없어요 하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LGU 플러스가 우리 유심은 더 안전합니다 하면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죠. 이건 마치 동네에서 한 가게가 망신당하니까 다른 가게들이 우리 집은 달라요 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과 비슷해요. 또 정부가 통신사들의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매년 보안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할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식당들이 위생 등급을 문 앞에 붙이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조치가 생기면 통신사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통신사 안전한가? 하면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 시장이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정원 같은 기관의 통신이 취약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보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신뢰를 낮출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 디지털 강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오지 네트워크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깔았고 IT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통신 보안이 뚫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국제적인 이미지가 좀 손상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던 선수가 갑자기 실격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보안 허점을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사건을 보고 한국 통신망 뚫기 쉽네 하면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죠. 이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갑자기 약점을 드러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쉽게 비유로 정리해 볼게요. SKT는 우리나라 통신이라는 거대한 성의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성 안의 보물, 그러니까 국정원 데이터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제 문지기는 새 열쇠를 만들고 성 안의 모든 문을 점검하고 경비병,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성 안전한 거 맞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비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의 미래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목은 뭐가 좋을까? 유심 이후 어때요? 유심 사건 이후의 혼란과 변화를 다룬 사회 드라마 딱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 장면의 명대사는 이제 우리 성 더 단단해져야 해. 하하. 이 대사로 드라마 엔딩 장면 장식하면 눈물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건 그냥 SKT와 국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 개인정보, 심지어 나라의 안전까지 연결된 이야기예요. 다음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 SKT 유심 사건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어요. 국정원의 비화폰이 SKT 유심 때문에 위기에 빠졌던 사건의 전말부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다 살펴봤죠. 이건 단순히 국정원이나 SKT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 개인정보, 심지어 나라의 안전까지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보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 사건 때문에 SKT 유심이 문제였다고 했죠. SKT를 쓰는 분들은 특히 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도 SKT도 정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할 일들은 해보는 게 좋겠죠? 만약 SKT 유저라면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중요한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카톡이나 문자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내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옛날에 편지로 비밀을 주고받던 시절로 잠깐 돌아가는 느낌이죠. 또 은행 앱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단계 인증이 뭐냐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말고도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거예요. 이건 집문에 자물쇠를 2개 다는 것과 비슷해서 해커가 뚫기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 백신 앱이나 VPN 같은 걸 깔아서 폰을 보호할 수 있어요. VPN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해커가 엿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비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아무도 못 읽게 특수 봉투에 넣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폰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SKT 같은 통신사나 정부가 이제 괜찮아요 라고만 하지 말고 더 투명하게 문제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매년 보안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마치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치안 좀 강화해줘 하면서 시청에 항의하는 것과 비슷해요. X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KT 이번 사건 해결됐나요? 보안 강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통신사나 정부가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커질수록 통신사들이 더 책임감 있게 움직일 테니까요. 이건 마치 학생들이 급식 좀 더 맛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학교에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보안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정도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 SKT 사건처럼 통신망이 뚫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조금씩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앱이 안전한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해야 안전한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주제로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규칙을 알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이번 사건이 우리한테 좀 더 똑똑해지자 하고 알려주는 계기가 된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가볍게 마무리해 볼게요. 이 모든 소동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마지막 명대사는 뭐가 좋을까? 유심 하나로 나라가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 하하, 이 대사 어때요?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웃겼던 그 느낌을 다시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면서 넘기자고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통신사도,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요. 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드라마, 제목은 뭐가 좋을까? 유심의 교훈, 어때요? 유심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담은 따뜻한 드라마,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국민들이 다 같이 스마트폰 들고 웃으면서 이제 더 안전해질 거야 하는 장면으로 끝내면 감동적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이 SKT 유심 사건은 우리한테 디지털 세상에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 계기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통신사와 정부에도 목소리를 내면서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계속 지켜보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